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치고 문제 끝장내기 8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먼저 문제 보실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과태료와 관련된 내용이죠. 과태료는 화장법 시행령의 별표 2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0만원짜리와 50만원짜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00만원짜리 해당하는 경우에 사항을 고르는 문제이지요. 자, 정답은 4번 리을과 미음입니다. 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아닌 자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이죠. 그리고 동물 실험 실시한 화장품 또는 그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경우 100만 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인 내용 살펴볼까요? 과태료의 세부 사항이 나와 있는 화장법 시행령 별표 2의 내용인데요. 이 화장법 시행령이 2022년 2월 18일자 지난주죠. 새롭게 개정 확정돼서 시행이 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미 지난 영상을 통해서 입법 예고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확정이 된 건데요. 그 주요 내용이 그대로 다음과 같이 확정이 됩니다. 과태료 감경 가중 기준 명확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과태료 기준인데요. 새롭게 신설 조항이 생기죠. 문제에서 나와 있는 금지 조제관리사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100만 원에 해당이 되고요. 또한 원료 목록 보고 의무 위반인데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도 원료 목록을 유통 판매 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역시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된 혼합 소분에 사용된 내용물 그리고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혼합하는 원료에 대해서는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그 원료 목록을 보고해야 합니다. 책임 판매업자와 다르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매년 1회 원료 목록 보고를 하도록 법이 개정 확정이 됩니다. 이때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만 원에 처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 의무 위반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 관리자와 맞춤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요.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50만 원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법에서 정한 교육의 내용입니다. 화장법 제5조에는요. 영업자의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제7항 책임 판매 관리자 및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과태료 100만 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한번 복습 겸 살펴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아닌 자가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한 경우, 그리고 법 제4조 1항 즉 기능성 화장품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능성 화장품의 변경 심사를 받지 않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심사받지 않은 경우도 100만 원. 그리고 동물 실험, 물론 예외 조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동물 실험을 한 화장품, 또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유통 판매해서는 안 되고요. 제조해서도 안 됩니다. 100만 원. 그리고 또 하나가 법 제18조에 따른 명령 위반입니다. 이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 법 제18조는요. 화장법 제18조 보고 검사 등에 대해서 제1항 부분입니다. 식약처장은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영업자, 또 판매자,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해서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보고를 명을 받았을 때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50만 원은요. 어떤 것이 있나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다목 부분인데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생산 실적, 수입 실적, 그리고 화장품의 원료 목록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맞춤 화장품 목록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그리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명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법 제5조 7항과 8항인데요. 제5조 7항 화장품의 안전성확보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 매년 받아야 되는 것. 제8항은요. 식약처장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영업자에게 화장품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 제6조 위반해서 폐업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이죠. 마지막으로 화장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 화장법 시행령 확정된 부분 중에 과태료에 신설된 조항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았고요. 이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 가실게요. 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과징금 처분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과징금 처분 대상입니다. 정답은요. 5번이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이 부분은 과징금 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은 화장법 시행령 제11조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참조할 필요가 있겠죠. 법 제28조 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은 그 위반행위 종류 정도를 고려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정지 처분 기준에 따라 별표일의 기준을 적용해서 산정하되 과징금의 총액은 얼마요? 10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10억 원.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법 제28조 제1항에 대한 부분과 해당이 되죠. 여기에 해당될 경우 과징금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돼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제28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요. 행정처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행정처분, 업무정지처분. 이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요. 뭐 판매 업무 정지라든지 제조 업무 정지라든지 광고 업무 정지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업무 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조항을 위반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 경우를 골라내면 되는데요. 자, 그럼 법 제28조 제1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8조 제1항을 보니 자,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될 경우 화장법 제24조에 따라 해야 되니까 24조의 내용을 또 따라가야 됩니다. 법조문을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계속 추적이 필요한 부분도 생기죠. 결국은 제24조를 봐야 한다는 얘기죠. 24조 내용 보도록 할까요? 제24조는 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복습 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식약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 수입 판매 금지를 명하거나 1년 이하의 범위의 기간을 정해서 몇 년이요? 1년입니다.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한 다음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업무 정지 처분이죠. 다만 제1호의 2, 3호 또는 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요. 업무정지 이 부분을 할 수가 없고요. 무조건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1호의 2와 3호를 그리고 14호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1호의 2는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판매업 등록 또는 변경 등록 또는 신고, 변경 신고 이러한 경우죠. 그리고 제3호는요. 제3조의 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14호는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즉 업무 정지 기간 1년 이내에 이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업무를 한 경우에는요. 등록을 취소하고 영업소를 폐쇄해야 합니다. 다시 문제로 과징금 처분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정답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죠. 이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화장품의 위해성 등급과 관련된 문제이죠. 화장품 위해성 나등급에 해당하는 화장품 위해 사례를 고르시오. 정답은 4번 니은과 미음입니다.
니은 미생물 녹노균이 검출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미음은 초콜릿 형태의 화장 비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화장법 시행규칙의 내용 중에서 위해성 등급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앞선 화장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화장법 시행규칙도 이번 2022년 2월 18일자로 새롭게 개정, 확정돼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중에서 위해성 등급과 관련돼서는요. 식품 모방 화장품의 경우 회수 대상 지정 화장품 나등급을 부여한 내용이 새롭게 개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문제로 내본 건데요. 새롭게 추가된 식품 모방 화장품 형태, 초콜릿 형태의 화장 비누 이 부분은 위해성 등급 나등급으로 되었다는 부분 확실히 기억하시고 가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위해성 등급은 가나 다등급으로 나누죠. 위해성 등급 가나 다등급에 각각에 해당되는 사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정답으로 지정된 니은 미생물 녹노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나와 있는 그 항목에 대한 부분이 위반된 사례 미생물 한도와 관련된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에 대장균, 녹노균, 황색 포도상 규균은 불검출이 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총 호기성 생균수 500개 이하 이거 전부 다 시험에 출제됐던 이력이 있던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역류화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에 해당이 되죠. 물휴지의 경우는 세균 진균수가 각각 100개 g 밀리리터 기준입니다. 기타 화장품은 1000개 미생물의 한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법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시행규칙 제14조의 2의 회수대상 화장품의 기준 및 위해성 등급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위해성 등급 나등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마목이 추가된 부분이고요. 이 마목은 바로 이 식품 형태, 모방 형태에 해당하는 그런 화장품을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법제 구조 그리고 15조의 제5호 그 중에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에 해당됩니다. 위해성 나등급 법제 구조는 다 알다시피 완전용기 포장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위반하는 화장품 그리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이 부분에 적합하지 아니한 거 이 중에서 예외되는 부분이 있죠.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성분 원료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이 부분은 다등급에 해당되고요. 내용량은 안전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량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등급도 당연히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가등급은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중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였죠. 이 부분은 무조건 가등급이었고요. 나머지 다등급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항에서는 이번 화장법 시행규칙에 개정된 내용 중에 모방, 식품 모방 형태의 화장품 이 부분은 위해성 등급 나등급에 해당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기 위해서 출제를 하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 A씨는 소비자 판매용 화장품을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에 사용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을 고르시오. 화장법 제5조 영업자의 의무 등의 조항 중에 제3항을 보시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 소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지난해 화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설될 조항에 대해서 위반할 경우에 그 행정 처분에 대한 내용이 이번 시행규칙의 개정 확정을 통해서 신설이 된 것인데요. 화장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행정 처분의 내용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방금 본 조항에 대한 경우에 행정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에 1차 위반 시 판매 업무 정지 15일, 2차는 1개월, 3차는 3개월, 4차는 6개월로 이렇게 새롭게 신설된 부분을 문제로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항의 정답은 1번이죠. 본문항에 나와 있는 부분 이외에 행정처분의 기준이 새롭게 신설된 부분을 한 가지 더 보면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시설 기준, 이 시설 기준이 새로 생겼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차가 시정명령, 그리고
2차가 업무정지 1개월, 3차가 3개월, 4차가 6개월 이렇게 되었죠. 소비자 판매용 화장품인 경우와 달리 이 1차 위반 시에 15일 그 부분과 시설 기준 위반일 경우는 시정명령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같이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업등록 신고 시에는 영업등록 취소와 영업소 폐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신설되었다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요. 새롭게 확정된 화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세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